이 구역의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좌를 지키면서도 수익을 만들고 있는 주식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고수들의 장중에 공략하는 종목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런 만큼 한 주간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 배틀 쌈장의 참가 라인업 그리고 규칙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5분이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시는 5명의 멘토님들이십니다. 일단 5 멘토님들은요,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2-3개의 종목을 제시합니다. 이때 목표가와 함께 제시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수익률을 집계한 후에 포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건데요. 그 자리에 장중 실시간으로 새로운 종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이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방송 출연 날짜에는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과 함께 포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함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주간 마지막 거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해서 순위를 선별하게 됩니다. 해서 최종 순위는요, 다음 주 방송 출연일을 결정하게 되고요. 매주 월요일에 1등이 출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어제였고 오늘의 화요일 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차대영 멘토님의 제시 종목입니다. 일단 오파슨의 현대바이오 상보는 어제 나와 주셔서요. 수익 실현해 주시고 매도 완료해 주시면서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 3가지가 있었습니다. S넷 그리고 얼라인드 한일단조 확인되고 있는데요. S넷이 현재 7.53% 보유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출연해 주시는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의 종목입니다. 바이오 그리고 식품주 위주로 구성되는데요. 종근당 그리고 삼양식품, 농심 모두 다 보유 중이시고요. 오늘 출연해 주시는 만큼 전략을 수정하실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래생명자원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이오테크닉스 SY는 매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유 중인 종목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욱 멘토님 제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웰컴텍만 지금 매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바이오로직스, SKC 모두 다 보유 중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어제도 흐름 좋았고 오늘도 흐름 좋으면서 12% 넘는 수익 가져가고 계시고요. SKC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8%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정말 누가 1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주호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옴시티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SL, 한미글로벌 소폭의 수익권 가져가고 계시고요. 도화엔지니어링은 8.77% 보유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제시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화요일자 순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종가 기준으로 화요일 순위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어제 순위에서 정말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김진욱 멘토님 어제 2위셨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이 급등세 나오면서 11% 넘는 수익으로 1등을 뺏어 버렸고요. 어제 1등이셨던 차대영 멘토님 오히려 격차를 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순위가 변동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출연해 주십니다. 실전투자 27년의 경력으로 주도주 투자에 정말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미래를 예측하고 오를 곳을 딱 콕 집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예측을 가져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더불어서 변경 사항이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해 볼 텐데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 포트폴리오 변경이 또 가능하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세세한 전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보지만 마시고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1초 만에 명승부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승부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 배틀 꼭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 배틀 쌈짱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쌈장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어제 그제보다는 조금 나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시장 전망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애널리스트 대상 수상과 함께 실전대회 다수의 우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는 명승부사 우리 멘토님을 데려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명승부사입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오, 정말 실전대회 다수 우수까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져오실 수 있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각오한 말씀과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명승부사입니다. 장이 뭐 쉽지 않고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제가 또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뭐 증시가 안 좋지만 어쨌건 기술적 반등은 있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신용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 증시가 또 올라가는 경험들을 많이 했듯이요. 지금 또 그런 시기입니다.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집중을 해서 콕콕 이런 해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간별로 섹터별 장세가 정말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한 요즘입니다. 굉장히 그 안에서도 든든한 멘토님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또 하락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레는데 이 설레발에 저희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네. 시장이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헤드앤숄더의 그림이다 하면서 전 주의를 요망해 왔고요. 이번 9월부터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증시 하락,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뭐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숏이라든지 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숏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제가 이 코스닥에서도 지표를 본다면은 저는 인버스라든지 뭐 인버스를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최근에 좀 투자를 말씀을 저희 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저항대죠. 이렇게 저항대 강한 저항대 인버스가 걸리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지수가 저는 뭐 급격하게 올라간다 보지 않습니다. 이걸 또 뚫을 수도 있는 거죠, 인버스가. 일단 어떤 저항선에서 걸려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 하락도 너무 과하게 와서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하락이 오버슈팅이다. 그 얘기 말은 지난주에 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봉이나 그래서 되돌림 파동이 2,400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 중에 있다. 저는 이제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추세가 지금 바닥 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닥이 멀었다고 봅니다. 예, 바닥이 멀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는 매매가 괜찮을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이 코스피 지수가
2,450 정도 이후부터는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인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손실을 끌고 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근데 이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장기 투자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사실 여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장기 예. 투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 오를까, 뭐 언제 오를까. 근데 보면은 수익 날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증시는 증시가 상방일 때 주식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방송에 이 종목을 좀 편입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요? 좀 저렇게 하락 수익이 문자로. 많으신데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124% 넘고 한미반도체는 270%가 넘어갑니다. 저는 저 네. 하나 마이크론 외에는 네. 하나 마이크론만 좀 살아 있어요, 증시에서. 한미반도체도 조금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어떻게 됐냐? 지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네. 작년에 증시가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코스피가 2,200을 찍고 외국인 매수가 수조 원이 들어왔었잖아요. 3차례에 걸쳐서. 아, 증시가 이제 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상고 하저다, 상저하고다 그랬는데 상저하고다. 반대로 됐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연초에 올랐고 네. 상고 하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저런 이제 반도체랑 네. 또 2차 전지는 2월 달, 3월 달에부터 좀 네. 저거는 제가 저의 카페와 음.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해서 개인분들이 힘드니까 딱 6종목을 뽑은 것들이 저것들이고요. 뭐 비올이라든지 저는 많은 것들을 좀 차익 이후에 오히려 최근에는 뭐 테슬라 숏에다가 베팅을 할 정도로 저는 뭐 양방향 투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다양하게. 테슬라 숏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기로는 지수가 어쨌건 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많이 썼잖아요. 주식 담보 대출도 받았고 그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다 보면 조금 덜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 늘었나요? 네, 그 규모가 네. 총 이제 신용 융자 부문이 22조 원이고요. 와. 뭐 몇백억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22조고 주식 담보 대출이 네. 또 22조 정도예요. 그러면 40조가 넘어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네. 증시가 하락하면서 네.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습니다. 아쉽게도 물량이 팔려 나갔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네. 이 주식 시장에 공매도 세력도 많다는 거예요. 공매도. 그렇죠. 이제 하락에다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올 것이다 해놓고 종목에다가 숏을 쳐놨다가 예전에 에코프로 사태 같은 게 벌어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 그때는 공매도를 정말. 친 네. 세력들이 에코프로로 엄청 손해 봤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하나마이크론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마이크론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리고 네. 이 룰이 있어서 네. 제 종목에는 편입을 못 시켰어요. 사실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근데 오늘 장중에 편입을 네. 톡방에 말씀드렸는데 룰이 이제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예. 오늘 너무 많이 급등했더라고요. 2자릿대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왜 예. 아쉬운가?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멘토님께서는 그래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은 조금 바닥을 계속 좀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좀 더 그래도 공략할 종목들이 있다.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우리 멘토님 수익률 탑5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잡아주셨고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비올, 사마알미늄까지 정말 다양하게 포트 전략을 짜주셨어요. 근데 요즘처럼 정말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대표 수익률 중에서 멘토님께서 내가 이거는 정말 이 종목은 내 종목이다 하시는 거 2개만 한번 꼽아볼까요? 자, 좀 아쉽게도 네. 저는 저 종목 올해는 포스코홀딩스랑 하나마이크론이랑
비올 요 세 비올. 종목을 주로 매매를 했고 그것도 그냥 막 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매도하고 매수하고 좀 하면서 저 여러 종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주로 많이 했고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추세가 살아있고 이게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좀 좋게 보는데요. 자, 지금은 저는 주식을 좀 팔고 네. 보수적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보수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매주도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둔 게 급등할 것을 네. 저는 사두는데요. 네. 제가 편입한 종목들은 조만간 급등을 하게 돼요. 오, 진짜요? 예. 역시 미래에서 오셨나요? 예. 요번 주나 최악의 경우 요번 네. 주 끝나고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어도 아, 또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시기가. 수밖에 없는 주식을 네.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어려운 주식들을 편입해 놨어요. 종목들을. 그러니까요. 정말 예. 무겁고 튼튼한 종목들이더라고요. 예. 종근당, 삼양식품, 종근당, 농심. 삼양식품, 농심인데 삼양식품, 농심도 어제 가격보다 종가는 올랐는데 약간 손실로 나와 있네요. 네. 다 조금씩 뭔가 예, 예, 예. 아쉬워요. 근데 이 정확하게 이 종목의 저점 자리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격대를 약간 올려놨는데요. 하나하나 좀 제가 또 짚어보면서 요 종목들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조만간 저는 급등하게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근당, 농심, 삼양식품,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죠. 네. 지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좀 올랐고 이제 고점을 쳤던 것이고요. 기술적 반등은 있더라도 고점을 치는 거고 반도체도 이제 하나마이크론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편입해 오늘 15%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편입해봤자 저는 한 3, 4%밖에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들이 이번 주 안에 올라가줘서 제가 수익률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는데요. 하나씩 좀 보고 갈까요? 네, 우리 멘토님께서 보유하신 종목 빠르게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저희가 이해가 하지만요. 살짝 저희가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순위 화요일까지 당일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합산해 봤습니다. 일단 1위는 김진욱 멘토님이십니다. 11.78%로 1등을 오늘 딱 뺏으셨고요. 차대웅 멘토님이 3.89%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출연해주신 명승부설이 양진혁 멘토님 아쉽게도 2.99%로 4위를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종근당이 0.96% 하락이고 삼양식품 1.69% 그리고 농심이 0.34% 마이너스권입니다. 오늘 2.9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시 종목에 대한 그런 변경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과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맨날 또 대응이 다르다 보니까 실시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출연하실 때만 또 포트를 한꺼번에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장중 전략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막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멘토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싶었던 우리 제시 종목 첫 번째 한번 그럼 열어볼까요? 첫 네.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 종목에 네. 좀 지수 무관한 종목들이죠. 지수가 좀 안 가거나 오히려 하락할 때 좀 올랐던 종목들이고 제약주 그리고 라면이죠. 라면. 네. 라면. 라면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최초로 라면. 우리나라. 아니에요. 예전에 중국에서 최초로 중국이요? 예, 중국에서 남면이라 그랬어요. 남면. 난면. 낫면. 난면인가요? 납면. 납면. 비읍 남면이라고. 언제 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주 예전에. 그럼 거기서 뭐, 파생돼서 예. 라면으로 된 건가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네. 일본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또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 라면은 원래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남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네. 요것을 일본에
기업이 일본의 한 기업이 만들어서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힘들고 배가 고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을 최초로 대한민국에 네. 이런 이제 국민들이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농심일까요? 삼양식품일까요? 농심. 아니에요. 삼양식품이에요. 아, 그래요? 삼양식품이 더 50%의 오래됐어요. 확률을 제가 비껴나가네요. 아, 그래요. 네. 한쪽만 맞추면 제가 수익률을 네. 드릴 텐데. 자, 삼양 틀려서 손실 보셨어요. 아, 삼양식품은 아쉽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네. 농심이라는 기업이 많이 따라잡은 것이죠. 음. 자, 근데 이제 저는 삼양식품을 좀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이 기업이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 차트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회사의 경우 이제 요즘 외국 유튜버들, 특히 뭐 영국 남땡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런 거 불닭 땡땡면 그쵸.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엄청 먹으면서 뭐 유명하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맵다 하면서 다 먹어요. 아. 그죠? 맵다 하면서 다 먹는데 이게 K 푸드 열풍이 라면에서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삼양식품의 볶음면을 오히려 외국에 수출하는 거를 역직구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는데 왜요? 이제 우리나라 버전이 아니라 네. 외국 버전에는 얌이라는 건가요? 오. 이건 똥얌꿍 할 때 똥양 할 때. 얌, 그죠? 얌이라는 어. 것들이 들어가서 저게 맛이 인기가 다르다 좋대요? 그래요. 뭐 인기가 외국에서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안 파니까 그걸 역직구를 했는데 최근에 이거를 다시 그냥 한국에서도 판다. 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좀 아쉬운 얘기이긴 합니다. 뭐가 아쉬울까요? 지금 굉장히 창창해 보여요, 미래가. 뭐 K푸드 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날 것 같은데 어떤 게 아쉬울까요? 라면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도 좋지만 이제 국내 네. 소비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본다면요. 이제 젊은이들이나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편의점에서 아. 소비를 하는 게 많아져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 자리를 라면이나 이런 패스트푸드가 대체하고 있고 또한 이제 밀키트라 그러죠. 네. 먹어보면은 너무 맛있어. 아니, 멘토님 지금 라면 전문가로 나와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 CJ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밀키트들이 네. 맛이 좋아요 요즘에는. 아. 그래서 그럼 CJ를 편입하시나요, 오늘? CJ는 제가 그건 그렇게 아닌가요? 오히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CJ 는 그렇구나.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저는 차트를 좀 볼게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제 차트에서 지난번에 이제 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1차 급등이 쫙 눌러 서 있습니다. 뭐 이 지금 시대에 올해 8월 달에 이렇게 네. 오른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저때 왜 저렇게 급등세가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뭐 라면 열풍, K푸드 열풍 그 하면서 뉴스가. 급등을 하고 이게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제 일목에서는 여기를 깨고 내려갈 확률이 한 5%도 안 된다. 여기가 깨지냐면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진짜 막 한 또 며칠 전처럼 네. 한 뭐 40%씩 빠지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렇기는 지수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에도 한번 오르려다가 늘렸지만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 그림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일단 이 기업 자체도 PER이 이제 7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시기가 불황형 사업이 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호황인가, 우리나라가 불황인가, 호황 자체가 아니다. 이제 불황형 쪽이 그리고 또 이제 경기 민감주,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반도체도 장비주는 전 좋게 보지만 특히 삼성전자는 대형주가 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자금들이 제약이나 음식료, 바이오 섹터 쪽으로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요.
이 삼양식품을 좀 편입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K푸드 열풍이 이제 너무나도 뜨거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실적에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겠네요. 이 삼양식품 같은 그렇죠. 경우는. 워낙 이제 실적적인 걸 본다면은요. 네. 특히 삼양식품이 실적이 많이 나나 농심이 많이 나나 보면은요. 농심이 오히려 더 많이 나요. 오. 2023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220%나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이 삼양식품을 봐도 꾸준하게 늘어서 영업이익, 세금을 빼고 순이익 규모가 상당히 크게 늘고 있어서 PR이 이제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특히 농심도 뭐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 지금 수출 효자 상품이 라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 최근에 또 제가 좀 편입했던 자리 자체도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 자리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 이렇게 볼렌저 밴드 하단 구간이고요. 농심도 마찬가지죠. 농심도 이렇게 볼렌저 밴드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단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수출 효자면서 K푸드 열풍의 이 기업들 라면주들을 좀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지수를 월요일까지도 좀 안 좋게 봤는데 네. 오늘 좀 급반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장비주인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이제 저 너무 방어주 쪽이 많으니까 네네. 반도체 장비주를 좀 편입을 해려고 했는데 이제 장중에는 그걸 할 수가 있는 맞아요. 룰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룰이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예, 편입을 못했어요. 오늘 15%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내일 봐서 편입을 이제 할까 말까를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을 한 5번 정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좀 손실이었습니다만 이 종근당이나 농심이나 삼양식품처럼 저점에 있다가 하나마이크론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도 비슷하게 좀 튀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 멘토님께서 종근당 그리고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이렇게 세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 네. 여기에서 하나를 빼야 하나가 편입이 되거든요. 네. 어떤 걸 빼실 예정이에요? 라면이 2개니까 봐서 네. 둘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안 뺄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내일 또 제가 아침에 네네. 또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쁘기 때문에 오후에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좀 바쁘신 유동적으로 멘토님들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마이크론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장중에 이가 7% 8%대 최근에 이 자리에서 눌림목 이후에 저는 상승이 여기까지 무조건 나온다고 봤어요. 근데 이 차트들이 공통점이 있죠. 전체적으로 뭐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추세를 잃지 않는 종목들이 좋아요. 저는 이제 추세를 잃고 가는 종목, 예를 들어 카카오라든지 역추세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역추세고 추세를 잃지 않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이나 종근당이나 농심이나 장기로 보면은 추세 상승 중에 하단부예요. 종근당도 추세 상승 중에 하단부.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딱 한 종목만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요 자리인데 어제는 편입을 월요일인데 너무 빠지고 있으니까 편입하기가 좀 꺼려졌는데 오늘 장중에 여기까지 갑니다만 이제 주봉을 보면은 저는 3만 원까지의 상승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벌써 이제 종가를 보니까 15%나 올라 버려서 이 종목은 저는 에코프로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맞아요. 과거 이제 에코프로 공매도 사태로 네. 엄청나게 올랐던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오늘 상승 이슈도 오히려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 공매도가 자꾸 많이 들어왔다가 손절하게 되면은 이 주식은 불붙듯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내일 시초가 편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좀 15% 오늘 올랐지만 네네. 한 근데 종목을 지금 저 그 밑에 보다 보면은 예. 오늘 자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이게 전혀 하락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일단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네. 추세를 추종해야 돼요. 추세 추종 원리. 추세가 상승인 주식을 추세가 상승인 주식의 추세 하단부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근당이나 농심이나 삼양식품 모두 추세를 잃고 있지 않습니다. 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저 내려올 삼양식품은 기미가 안 또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볼렌저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목에도 요 튼튼한 지지대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거를 뚫고 내려가면 이 주식은 끝난 거다. 예.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고 보죠. 카카오. 카카오 과거 좀 슬픈 최저가를 얘기지만,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반등 올 때 됐어요. 하도 오. 이제 공매도들이 수익 나서 네.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쇼커버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갚아야 됩니다. 자, 카카오를 잠깐 보자면 이렇게 추세가 한번 꺾인 주식, 추세가 이제 역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래 걸린다. 한번 추세 꺾이고 뭔가 손실이 발생되면요, 그 손실이 더 많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수익이 나고 상승하는 주식은 오히려 수익을 더 벌 확률이 많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몇 개 안 되는 좀 상승하고 있는 정배열 패턴의 종목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까지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으로 새롭게 또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께서 뽑아와 주신 대표 수익률 탑5에도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시고요. 110% 넘는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또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을 가져와 주신 이유는 오직 그 추세를 깨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 그 하나뿐일까요? 미국에서도 저는 네. 테슬라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테슬라도 오히려 좀 하락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쭉 네. 투자를 권유드렸고, 올해 8월에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 최근에 자리가 깨지기가 어렵다라고 차트에 좀 나와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많은 이제 로봇들이 우리 대신 일을 해줄 거고,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수요가 늘어난다면요, 결국은 이제 종목들도 전공정 업체보다는 후공정 업체가 중요해집니다. 후공정 업체.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업체인데요. 후공정 업체라는 거는 반도체를 이제 밀집하는 기술이 크게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더 기술이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밀집하는 기술을 뒤에 보정해주는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앞으로 이 집중률이 높아질수록 전공정보다 이 후공정 업체를 봐야 된다 하면서 올해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올해 계속해서 꾸준히 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하나마이크론 이미 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하나마이크론으로 5월에 진입하셔서 3월에 진입하셔서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신데요. 110%, 11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해 보겠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고 계실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저는 요 주식의 경우 이 볼렌저 밴드 하단, 네. 제가 매매했던 농심이나 삼양식품이 이 하나마이크론의 그 자리예요. 어제 자리, 그제 자리. 요렇게 보시면은 요 밴드 하단이죠. 요 밴드 하단에서 땅 하고 튀어오는 것처럼 삼양식품이나 농심도 다 똑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갖고 있으면은 급등이 나올 자리인데, 제가 가격적인 거는 이제 장중에 내일 제 오픈 채팅방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편입, 제가 농심이나 어쨌건 종근당, 삼양식품도 더 떨어지기 힘드니까, 또 내일 오늘 밤에 또 미국 오늘 요번 주에 올라야 될 코스피 지수가 반등 목표가 오늘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오늘 지수가 올랐지만 내일 오늘 밤에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한다면은 하나마이크론도 다시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종근당이나 농신, 삼양식품 같은 방어주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요 종근당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을 저는 뭐 아주 소량만 관심을 좀 두어 보시면은
저는 바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 삼양식품, 농심 이렇게 월요일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농심을 하나마이크론으로 교체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일단 기존에 이렇게 종근당, 삼양식품, 농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마이크론 신규 편입됐습니다. 매수가는 장중에 공개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장중에 시초가에 너무 떠버려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목표가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정가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세세한 전략들 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좀 돌아가서 저희가 하나마이크론까지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종근당을 빼먹었어요, 멘토님. 우리 네. 종근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제시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 농심이나 삼양식품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도 일단은 보면서 아직 교체를 할지 안 할지는 오늘 편입이 안 돼서 하나마이크론이 15%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내일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하겠다. 저는 농심, 삼양식품은 아직 보유한다 말씀드리면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마찬가지로 좀 이제 우량한 기업이다. 지금 저는 특히 인차전지 아직 반등 구간에 있는 것이고요. 대형주들이 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를 본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있고 우상향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올해 2분기에도 한 47%가 늘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우리아기 유산균 그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네. TV 광고를 보면요. 딱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광고를 보면은 종 아니면 네. 종 치거나 땡 하면서 종근당 하던가 곰 나오지 않으면 곰. 또 신용의 상징이 하나 있었죠.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 같은 경우 신용의 상징하면서 버드나무 그림이 있잖아요. 네. 자, 이 버드나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유일한 박사님께서 신재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좀 그림을 그려주신 건데 유한양행이 실적이 좋지 않은가 봐요. 많이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다 온 것 같네요. 유한양행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죠 최근에? 네, 실적이 줄어들면서 장도 안 좋은데 실적까지 줄어드니까 최근에 좀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비해서 같은 세터인데도 불구하고 요 종근당의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 신약 후보 물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제약주에 대해서 옥석을 좀 가릴 때가 되는데 이 제약주들이 거의 2년간 못 갔잖아요. 간 게 네. 없었죠. 근데 막 요즘 들어서 많이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네. 어딜 봐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 저녁 9시나 11시나 10시 정도라고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과거에 힘들었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래 못 갔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이클에 도래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시젠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먼저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바이오에서 막 크게 나올 것들이 많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이 폭락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바이오에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예. 사실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 봅시다. 이 7월, 8월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점을 7월 달에 찍고 오히려 이 2차 전지 에코프로 BM에 개인들이 많이 몰리면서요. 그 종목들이 꼭지를 친 날부터 반등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주나 오히려 에코프로 폭락했던 시기 8월부터 삼양식품이 날라갔다. 삼양식품이 날라갔고 추세를 지키고 있죠. 농심 같은 것들이 올라갔고 농심은 좀 약합니다만 삼양식품이 더 강하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꺾였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시장은 아직 살아있는 똘똘한 강남의 집 한 채 같은 종목이라고 좀 봐주고요.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2차 전지에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예전 카카오가 한번 시세가 꺾이고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 그냥 뭐 장기로 두지 했는데 끝없이 하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어 나오고 있는 저는 이제 음식료라든지 또 바이오에서 최근 바이오 오늘 종목들이 수익이 좋습니다. 괜찮은 것들은 오늘 급등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봐주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리고 저는 조금 이제 실적주 위주로만 좀 편입을 말씀드렸다 좀 보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당을 또 이렇게 실적이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해서 딱 캐치해 주셔서 편입을 해 주셨는데요. 실시간으로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하단 참고해 주셔서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순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해 봤습니다. 1등으로 김진욱 멘토님 11% 넘는 수익으로 달려가고 계시고요. 차대웅 멘토님도 4% 가까운 수익으로 바짝 또 추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위 그리고 4위에 우리 양진혁 멘토님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이너스 3%의 수익으로 지금 4위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순위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또 매력인데요. 멘토님 지금 마이너스 2.99%입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또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10%가 훌쩍 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이번 주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또 전략을 펼쳐주실 예정이에요? 네, 웬만해서 그냥 들고 있으면은 네. 저의 종목들이 다 이제 급등을 해서 급등이 아니라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저는 수익률이 한 15% 이상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차트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차트에서 더 떨어질 수 없는 자리를 간 거지. 저는 급등하는 것을 장중에 뭐 쫓아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급등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급등주 매매가 아니라 사둔 것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저점을 만들고 상승으로 올라가려는 초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전략들 계속 유지해서 보유하고 있다면은요. 저는 이번 주에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들이 다 좋아요. 종근당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예. 네, 일단 지금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 너무나도 튼튼하고 또 안전한 종목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또 일단 추세가 우상향으로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내 포트에 가지고 있다면 수익을 내줄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멘토님. 사실 저희 쌈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주일마다 순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튼튼한 종목도 물론 너무나도 좋겠지만 일주일의 수익을 정말 많이 내주는 그런 급등을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잖아요. 요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강하게 갈 것 같다 이런 종목 없을까요? 제가 요 종목들하고 하나마이크론 제가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어제까지 급등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차트를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었죠. 빠지고 있다가 오늘 급등하니까 급등하는구나. 근데 이제 사둔 게 급등을 해야죠. 그죠? 근데 뭐 같은 자리입니다. 이 종근당이라든지 이 삼양식품이라든지 이 하나마이크론의 어제 그림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나 뭐 운이 없으면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웬만해서는 밴드 상단까지 제가 뭐 사두고 매매하는 것들이 밴드 하단에서 이 상단까지를 1차 목표로 잡기 때문에 1차 목표까지는 저는 90% 확률로 오게 되니까 조만간 급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1차 목표가까지는 일단 90%의 확률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저희가 또 공개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실시간으로 언제까지 또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는 일단 하나마이크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또 좋게 봐주셨는데 그런 만큼 시장도 좀 나아질 거다라고 봐주실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상승을 한다면은 네. 내일 만일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저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을 베팅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상품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일 오히려 지수 상승할 때 하락에 그렇죠. 베팅을 한다.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오늘 일단 한번 나왔죠. 네. 나왔고 이번 주에 와야 될 상승 목표가 2,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결국은 이번 조정은요. 증시 전저점을 깨야지 끝이 납니다. 2,100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2,100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권유드리지 않고요. 아니면은 최소한 지수가 못 가고 오랜 기간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전저점을 깨거나 둘 중 하나지 급등해서 다시 뭐 3천 간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2,100까지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 2,100까지는 또 그럼 얼마 만에 짧은 기간에 도달할까요? 아니면 도달하지 않고도 급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오래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 시대잖아요. 금리가 네. 이제 올라가고 있고 파월도 너희 나라가 우리 이제 금리 올리고 이러는데 너희들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뭐 질문했었죠. 자, 결국은 이제 시장이 돈을 회수하는 구간이고 저는 금리가 7%에서 8%까지도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져요. 게다가 가계 대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또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 얼마나 될까요? 주식은 한 44조였는데 부동산 조금 담보 더 많을 대출이? 것 같아요. 네.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배로 할까요? 80조. 80조? 네. 2,000조예요. 2,000조. 엄청 높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과 함께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네. 문제가 생기죠. 네.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금리가 더 적게 되면은 미국에는 금리를 더 많이 주는데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에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거죠. 채권이라든지. 그래서 금리 격차가 역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높으면 높았지 적었던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이제 경험해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뭐 증시 바닥쳤고 뭐 대바닥 쳤고 다시 뭐 2천 뭐 3천 간다라는 생각은 네. 이제 김치국 네. Don't count your chicken이란 말이 있어요. 네, Don't count your 좋습니다. chicken.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보호해 나가면서 그래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딱 50분까지라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7시 15분부터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위주로 담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식과 함께 네. 저는 또 해외 쪽에서 뭐 롱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수익이 하락으로 상당히 많이 났고요. 이제 종목으로 이제 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똘똘한 종목들 바로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지금 못했던 이야기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하니까요. 방송 이후에 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멘토님 계속해서 보고 싶겠지만 7시 15분부터 저희 멘토님과 함께 더욱더 긴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